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 타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일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남은 기간은 완전한 정치의 계절이 될 텐데요. 자, 오늘도 울산의 미스터 쓴소리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 오후 네. 아주 그 한적하고 큰 이슈가 없어서 조금은 평화로운 그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울산의 각 언론사 데스크가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바로 선거 초반 최대 관심사였던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 박맹우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뭐 단일화 된다. 그리고 일반 여론들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네. 근데 뭐 예상보다 조금 빨라졌다. 이 네. 정도지. 뭐 전국에는 단일화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무소속 후보야. 우리나라 그 양당 체제, 거대 양당 틈바구니 속에서 그 두 후보 속에서 무소속 후보가 조직과 자금 동원력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다가왔겠죠. 그리고 집권 여당의 힘, 그리고 바로 대통령 취임이 내일 모레니까 자석처럼 다 모든 걸 빨아들인단 말이죠. 그 구심력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양당 정치가 이제 거의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까 무소속은 이 속에서 설 자리가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소속 후보, 특히 광역시 뭐 국회의원 이런 큰 후보 입장에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김두겸 후보의 전략도 일정 부분 주요했다. 왜 그러냐면 경선 때부터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두겸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일단 열어뒀어요. 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을 절대 자극하지 않는 유연함을 좀 보였다. 그리고 플렉시블한 그런 자세가 참 좋았고 여론조사는 안 돼 이러면서 배수진을 찾단 말이죠. 단일화는 동의하되 공당의 후보를 흡수하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강경한 입장. 그리고 공천과 여동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그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초에 각 후보별로 뭐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모 후보 쪽에서 조사한 걸 제가 보니까 김두겸 후보가 크게 급상승한 지지율을 보였다는 거죠. 30% 중반. 3위 정도였지 않습니까? 지금 3자 대결에서도 월등한 1위를 굳힐 수 있겠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대개 이제 한 90일쯤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리라는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박명우 후보가 전격적으로 선택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서도 무소속의 열세를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사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요.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감 또는 통화, 뭐 외압설 이런 여러 설들은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설들은 일체 아마 낭설로 우리가 일단 치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자회견에서 두 분 다 조건 없는 백의종군이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박 전 시장의 지금까지의 캐릭터를 봐서는 좀 담백합니다. 이분이 고집 또는 뚝심 이런 건 있지만은 꼼수 부린다. 우리가 말하는 뭐 너무 정치적으로 흐른다. 개인 욕심을 낼 분은 아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3자 필패론에 대한 부담. 네. 계속 또 보수층에서의 압박이 안 왔겠어요. 어부지리를 갖다 바치는 거 아닌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조건 없는 백의종군으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지지층은 뭐 굉장히 슬프겠죠. 허탈하고. 그러나 민주당도 송철 후보로 딱 정해졌고, 그러면 또 단일 대우로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이제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됐으니까 결집 대 결집. 그렇다면 결국 1대1 선거는 우리나라 무조건 51대 49입니다. 누가 51이 될지, 누가 49가 될지는 결속력, 결집력, 그리고 외연 확장, 중도 확장, 여기가 키가 되겠습니다. 네. 당일날에 제가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3자 필패론. 맞습니다. 3자 구도로 갔을 때 누군가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밖에 없다.
네. 이 멘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초반부터 박명우 전 후보는 무소속 결심할 때부터 그 카테고리에 계속 갇혀 있었어요. 그걸 떨칠 수가 없어요. 네. 87년 뭐 오래된 얘기지만은 DJU가 YS가 군정종식을 같이 외치면서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자 뭐 이렇게 결속했으면서도 대통령 욕심 때문에 3자 필승론을 들고 나왔다면 3자면 DJ도 내가 당선된다. YS도 내가 당선된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었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울산이라는 땅이 말이죠. 지난 대선 불과 한두 달 전에 뭐 40대 한 50 몇 퍼센트 쭉 우리 물론 국민의힘이 이겼지만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송철호 후보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다. 네. 물론 국민의힘이 자신감을 갖는 건 좋아요. 그리고 바람을 지금 타고 있는 거, 네.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단일화를 기점을 이거 했다고 호들갑부터 너무 들떠서는 아차하지 않을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역시 개표 때까지는 네. 열이박빙을 해야 됩니다. 살얼음 파는 자칫하면 빠지거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51대 49. 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자, 앞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결국 무소속 후보의 그 최대 약점, 네. 이 자금과 이 조직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김두겸 후보는 대세론에 편성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자체 분석도 그래 안 하겠습니까? 이제 저수지론 뭐 아니면은 영광로 선대위 개편 뭐 이런 뭐 또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민 누구나 다 받아들이겠다. 자신감과 함께 쭉쭉 나가겠죠. 우리가 선거에서 통상 그런 말을 합니다. 큰 강물은 흘러 들어오는 새강, 지류 어떤 물줄기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저수지는요 이물저물 가리지 않고 다 담아냅니다. 그 자체 정화작용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제 김두겸 후보는 포용, 그리고 1:1 구도에서의 바람, 인물론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인물론도 결코 되지지가 않거든요. 70대 중반의 송철호 후보보다 김두겸 후보 젊다, 또 패기 있다, 건강하다, 추진력,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행정 경험도 훨씬 우위에 있다. 행정 능력도 우위에 있다. 그러면서 송철호 후보는 4년 내내 전국 꼴찌했다는 그 프레임,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능, 인사 참사, 이런 거를 아마 부각할 거예요. 또, 그래야 상대적으로 또 차별화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해상풍력 발전, 울산공항 폐지, 이거 지금 새 대통령의 정책 과제에서 하나도 포함 안 되고 또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오히려 공항은 확장한다 이러는데 지금 송철호 후보는 이미 용역비를 지급했나요? 용역을 준다, 느닷없이 배항하겠다, 없애겠다. 그리고 지금 또 그 공약을 계속 밀고 가겠다? 글쎄요. 지금 힘 있는 새 대통령은 아니다고 하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좀 들고 김두겸 후보는 아마 그런 약점을 파고들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울산, 위대한 울산을 다시 만들겠다는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휴일오후 언론사 데스크가 예상 못한 발표에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뭐 빅뉴스였죠. 네, 근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저희 나름의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예상했던 분들은 이 한 주 좀 넘기고 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 네. 했었는데 예상했던 시기보다 상당히 좀 빠르게 발표가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현장에서 우리가 감이라는 게 촉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더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이번 주 일요일 데드라인인가 아니면 월화 정도 마지노선인가 최대 아무 빨라도 12, 13 등록일 뭐 직전일까 이렇게도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박명우 후보는 이번 주 월요일 초부터 사퇴 고민을 했다가는 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양자 협상팀이 5일 점심 때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합의 본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3시에 양자 회동을 전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4시에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참 조금 놀랐습니다. 일요일이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마지노선을 훨씬 앞당겼다는 점에 대해서 예상보다 빨랐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김두겸 후보의 협상 전략이랄까요? 카드랄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고, 대단한데, 네. 전격적으로 이뤘다는 것. 그리고 박명우 후보는 소탐 대시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고,
대의를 위한 보수 입장에서 대의를 위한 선택을 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숨가쁘게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 분석해 주신 것 가운데서 조직과 자금 문제, 이 이외에도 저기 박맹호 후보가 이 사퇴를 하게 된 다른 또 배경은 없을까요? 저도 그날 바로 후보별 사무실 그리고 협상팀과의 접촉을 통해서 채널을 가동해 보니까 검수완박이 울산 보수청의 위기감을 굉장히 자극했다. 오히려 결집시켰다. 김두겸 결집 효과, 국민의힘 결집 효과로 그리고 박 전 시장이 이를 감지했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 모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박 후보가 20% 중반 박스권. 작년부터 계속 여론조사 때마다 나왔던데 여기에 열성 지지자들은 흥분을 했었는데 뭐 순서는 뭐 1위였지만은 김두겸 후보가 공천 직후부터는 30%를 가파른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이게 박맹호 결정된 것 같아요. 후보는 이제 큰 변화가 없었다. 네, 박스권에 갇힌 아무 변화가 없는 박명호 후보에 비해서 김두겸 후보는 2배 가량의 급상승. 그리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뭐 그렇게 변화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보수층의 압박은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3자 필패가 결과가 나온다면은 누군가는 대역죄인의 그 굴레를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면서 아마 사퇴 압력이 부담이 됐을 거고 집권 여당 후보에 대항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힘겹고 험난하다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김두겸 후보는 울산의 정치 교체를 일단 기수가 됐고요. 70대보다는 내가 세대 교체 60대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재선을 못하게 하는 정치 세력 교체까지 한다. 일거삼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단일화 효과가 정말 제대로 반영될지 아니면 이탈표를 어떻게 추스릴지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것은 곧 발표될 다음 주에 지역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 단일화가 성사되던 날, 이 송철호 후보의 그 페이스북 계정에 박맹호 후보의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번 선거의 상수였을 뿐 결코 변수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럴까요?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너무 빠른데 했겠지만은 송철호 후보도 산전수전 공중전 선거를 후보로서 10번이나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압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제가 파악을 당초부터 보니까 3파전 안 갑니다. 단일화 됩니다. 그래 우리는 거기에 경우의 수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심 3파전을 바라기야 했겠죠. 선거를 쉽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 맞대결 전략, 아마 시뮬레이션도 했을 것이고요. 곧 민주당에서도 여론조사를 파악을 한답니다. 그런데 크게 반응을 이제 겉으로 안 내보여야죠. 태연한 척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송철호 후보가 페이스북에 밝힌 대로 그런 반응이 아마 맞을 겁니다. 변수가 아니었다. 상수였지. 단일화 한다고 우리는 예상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송철호 후보가 앞서 제가 지적하신 대로 울산공항 폐지론 들고 나왔다가 용역비 다 날리게 되는데 새 대통령이 맞섰어. 이걸 계속 가져간다.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 이미 새 정부는 탈원전 폐기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과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울산은 32만 개 일자리 생긴다. 저는 실현 가능성에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미 4년 동안 송철호 후보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애초 취임 초부터 정실인사, 보훈인사 이렇게 논란이 있었고 또 성적표가 직무수행평가 4년 내내 꼴찌만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선거 개입 재판이 지금 4년 내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상하고 피로감이 와요. 네네네. 물론 동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시간이 개인의 시간입니까? 115만 시민의 시간이거든요. 그 귀중한 시간들을 재판 왔다 갔다 한다고 많이 허비했단 말이죠. 이런 지적도 따갑게 받아야 됩니다. 검수완박, 법무부 장관이 새로 들었으면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재판이라는 걸림돌에 갇힐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철호 후보는 이번 선거 이래저래 좀 험난하지 않을까. 가시밭길 속에서 이겨내야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정가빈, 박명호 두 정치인의 퇴장. 이제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죠.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그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아름다운 퇴장으로 박수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영기 시인의 식구 인용 굉장히 멋지십니다. 80년대 저거 많이 외쳤잖아요. 자, 그런데요. 네. 제가 만난 민주당 그 울산시당 핵심 관계자는 이 삼자 구도는 사실 좀 해볼만 하다. 충분히 네.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아무래도 양자 구도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삼자 대결과 양자 개들 이 구도상 관전 포인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인물과 바람 구도가 어떻게 되냐 이걸 우리가 선거를 되게 예측하는데 4년 전에 지방선거 때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네. 근데 인물 면에서는 송철호 후보, 김두겸 후보 어금버금 그러니까 우열가리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은 국민의힘이 지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아마 많이 탈 것이고 구도도 지금 이제 1대1로 됐으니까 3파전은 내심 바랐겠지만 지금 울산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고전할 것이다. 어렵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송철호 후보가 재선이 되면은 또 재선을 위해서 아마 민주당은 사생결단으로 낙동강 벨트의 마지막 선을 지키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김두겸 후보도 선거를 여러 번 해서 많이 탈락하고 컷오프 아픔도 경험이 있어요. 이런 사전 오기로 성공을 할지 그리고 보수 탈환으로 대미를 장식할지 기대가 되는데 그런 관전 포인트를 보면 됩니다. 송철호 후보의 정말 극적인 승리냐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 사수냐 재선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김대겸 후보의 완승이냐 아니면 51대 49로 갈 건가. 그리고 대선 때의 민주당 41% 득표 이거 목표를 달성한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만 되면 송철호 후보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대겸 후보는 바둑에 비유하자면은 단일화가 되는 순간 피곤했던 곤마라 그러죠. 네. 곤마 상태에서 일단 탈출한 겁니다. 그리고 빵 때리면 한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단 한 점을 따는 거지만은 이 바둑에서 빵 때리면 한 방을 하면은 변과 귀에서 중원으로 나아가는 세력이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기회, 찬스를 얻었다. 선점했다. 대세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저평가되었을 수도 있어요. 반대하는 쪽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것을 본인이 극복하고 본식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젊은 패기를 내세워서 선제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좀 강공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정치권과 좀 차별화되는 신상 그러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좀 선보이면 어떨까. 공약도 좀 과감하게 해서 약점 보완을 한다면은 봐도 개가를 지금 바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대세를 일단 손에 쥐었지 않을까. 초반 정석대로 가다가 빵 때림 한 방의 효과는 의외로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 한 달간 이 단일화 이슈가 거의 울산의 모든 이슈를 갖다 다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정치는 이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그 그렇죠, 말이 그렇죠. 굉장히 좀 깊게 가슴 속에 다가오는데. 네. 자, 이제 그 교육감 선거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지금 교육감 선거도 사실 그 보수 단일화가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파전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대진표가 확정된데 단일화가 조금 방법상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다 그래, 걸림돌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김석기 체육회장은 나온다 아니다 설이 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분명히 밝혔죠. 출마하지 않는다. 보수 단일화 해라. 근데 교육감도 단일화 하지 않고는 싱거울 거예요. 아마 네. 단일화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노기 교육감은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임기 다 마치고 등판하겠다 이랬잖아요. 네네. 김종, 장평규 후보, 보수 후보 단일화 안 하면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기 교육감이 지금까지 평가가 좀 밑바닥에서 굉장히 상승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지층이 넓어진다. 두터워진다. 네, 두터워진다. 그리고 호감도가 자꾸 많아진다. 직무 수행 평가 긍정이 더 많아진다. 이런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네네. 보수 후보 쪽에서 단일화해도 힘들 텐데 이 셈법을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않는가. 아니면은 교육감 후보는 글쎄요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지금 시장 후보의 흥행 요소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됐으니까 네. 페이스메이커도 다 사라지고 했으니까 교육감 후보 쪽으로 관심도 좀 가져야 되는데 노기 교육감이 그렇게 초조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받습니다. 조금 자신감은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노키 교육함이 우세하다고 보고 계시는 네, 거예요.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장 보수 단일화 이슈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이 관심이 떨어졌었던 5개 기초단체장과 맞아요. 지방의회 공천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 어느새 이제 대진표가 거의 윤곽을 잡고 있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중구는 박태환 현 청장 이제 공천을 받았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김영길 후보가 이제 1대1 맞대결 거의 무소속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데 김영길 후보가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뭐 부의장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구석구석 하는데 근데 박태환 후보도 큰 흠결이 지금 안 드러나잖아요. 뭐 공과는 물론 있겠지만은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바람은 국민의힘이 지금 타고 있죠. 네. 경선 최종까지 갔고. 남구는 뭐 서동우 후보가 일찌감치 깃발을 꽂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미영 후보 물론 맞대리긴 하지만은 지난해 재보궐 때 서동우 청장의 득표력을 보거나 지금 밴드나 SNS상이나 뭐 조직 현지를 봤을 때 서동우 후보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영 후보가 어느 정도로 선전할까. 이게 관전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4년 전에 민주당이 이긴 적이 있거든요. 남구청장. 그렇죠. 바로 그 서동우 후보가 졌던 당사자 아닙니까? 김진규 전 청장한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한다는 격언을 떠올려야 됩니다. 동구청장은 뭐 정천석, 황보상준 경선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에는 전기호 국민의당에서 들어온 손사모 간의 경선 후보 간의 이제 결론이 날 텐데 김종훈 진보 단일 후보가 있단 말이죠. 어차피 3파전이 가게 됐고 정천석 후보는 또 선거법 재판을 또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또 걸겠죠. 근데 그것도 좀 식상해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200만 원 구형을 물론 이제 검찰이 했는데 20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잖아요. 그 결과가 큰 변수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네. 다행히 살아난다 해도 김정은 후보는 뭐 이미 덩치가 큰 후보로 다 알려져 있고 네네. 국회의원도 했고 동구청장을 했습니다. 정기호 후보가 주목의 대상인데 동구에 맞먹는지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시의원 할 때나 구의원 할 때나 거의 동구에 마당발이더라고요. 제가 네. 현장에서 확인한 것도 이 정기호 후보의 발품이 안 미치는 동구 동네가 없다. 너무 부지런하다. 매일 출퇴근 인사를 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점은 생활 정치, 지역 정치로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진 분위기인데. 한간에는 스킨십의 여왕이라는 맞습니다.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죠. 네. 김정은 후보와의 맞대결로 좀 좁혀질지 관전 포인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북구는 뭐 리턴 매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건 후보 민주당,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사이에 진보 단일 후보인 김진영 3파전이죠. 다 농소 예전에 농소 토박이들의 선후배들끼리 고만고만하게 이제 붙게 됩니다. 근데 현 구청장 했던 이동건 후보를 심판할지 또 뭐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 네. 그리고 전 구청장이었죠. 박천동 후보의 서료. 아니 뭐 김진영 후보도 대단한 후보예요. 시의원 할 때나 내가 실적이 좋은 정치인이었고 또 진정성이 이분이 정의당 출신이었지만은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기 때문에 예측 불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울주구는 뭐 이선호, 이순걸 양자 대결은 또 리턴 매치가 되죠. 그렇죠. 수성이냐 탈환이냐 뭐 네. 서력이냐. 집권 여당의 바람이 좀 유리하다는 것은 시장도 그렇지만 구청장 선거에서도 일단은 조금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힘겹게 싸울 것이다. 이런 평가는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듣고 보니까 격전지가 꽤 많습니다.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공천이 확정됐는데 탄력자가 재심 신청해서 다시 올라오고 또 공천이 결정됐다가 이 결격 사유가 발견돼서 다시 재경선을 하고 공천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좀 겁니까? 흔들렸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불복, 이의제기 또 뭐 이런 항의 공천 과정에서의 후유증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정확한 룰을 정했으면 그 룰대로 지켜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
않았던 부분이 좀 보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나?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될 텐데요. 공정한 절차를 딱 지키고 그다음에 점수 공개 딱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탈락했느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걸 설득을 못 한다? 우리나라 아직 공당의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후유증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뭐 앞서서 시장 후보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공당의 힘이라는 게 지금 거대 양당으로 다 좁혀집니다. 다 빨려 들어갑니다. 블랙홀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후유증도 곧 잠잠해지거나 이제 단합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 양당 다 똑같아요. 당 차원에서 무리 없이 봉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도 꿰매고 이렇게 약 바르고 치료하면은 상처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옅어지거나. 그러나 이탈표는 있거나 그 분열된 약간의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얼마나 더 수습하고 끌어들이느냐도 중요하겠죠. 100%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번 선거는 의외로 여러 면에서 참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말로서 시민을 설득하고요. 또 시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정치는 명연설을 하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링컨의 캐티스버그 연설 생각해 보십시오. 케네디의 취임 연설, 오바마의 담대함, 그 처칠의 피와 눈물, 그리고 땀의 연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울산에서도 이런 연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나와 유권자를 감동시키는 정치인의 연설, 울산에서는 정녕 듣지 못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설은 최고의 정치 행위다. 네, 결국 정치란 상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자, 오늘 이슈 타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UPI 뉴스 김잠출 기자님, 그리고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